국내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시장을 살펴보죠. 그러면은 굳건한 2강 체제라는 말로 정리되곤 합니다. 2강이라는 거는 쿠팡 그리고 네이버를 가리킵니다. 이커머스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서 판세를 뒤집기가 유독 어려운 시장으로 꼽히곤 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신경을 쓰냐?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부터 CJ 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 시작까지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통학회 고문을 맡고 계신 정현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지금 CJ 대한통운이 어제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커머스 시장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겁니까? 네, 그 이커머스 주문이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주문이 될 텐데 그 쿠팡을 제외한 다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말 배송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물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네이버와 제휴하고 있는 그 대한통운이 일요일 배송을 한다, 주 7일 배송을 한다면은 네이버 같은 협력 기업은 배송을 굉장히 확대해서 배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주는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J 대한통운의 이런 그 주 7일 배송은 제휴업체하고 협력을 강화시키고 또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굉장한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배송이었는데 이런 CJ의 주 7일 배송이라면은 다른 경쟁사들이 쿠팡을 따라잡을 가능성 굉장히 커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쿠팡의 어떤 시스템이 워낙, 막강하고 그동안 투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쿠팡은 이제 그 자체 물류 폐쇄형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예. CJ 대한통운은 좀 개방형 네트워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CJ 대한통운하고 협력을 해서 만약에 배송 역량을 더 키운다면 이거는 상당히 쿠팡한테 도전장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쿠팡은 폐쇄형 그리고 네이버와 CJ 이쪽은 개방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쿠팡은 이제 자체 물류이기 때문에 속도나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대신에 이제 돈이 많이 들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개방형은 CJ 대한통운하고 네이버가 하는 이런 3자 물류하는 경우는 이제 장점이 굉장히 범용성이 있고 또 기존 인프라, CJ 대한통운 인프라를 네이버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어렵고 또 빠른 배송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단점이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최근에 CJ 대한통운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약점을 좀 보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방형으로 갔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약점이 그대로 남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혹시 네이버가 지금이라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쿠팡에 비슷한 그런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네이버가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그 자체 물류를 구축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쿠팡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갈 수 있지만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자체 물류를 가지기에는 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런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때는 자체 물류보다는 파트너십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생태계 그러니까 아주 많은 판매자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예.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몇 개의 핵심적인 브랜드들을 가지고 그 브랜드를 이제 매입해서 판매하는 결국은 규모의 경제와 속도에 중점을 두는 거죠. 예. 근데 네이버는 다양성,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 생태계, 이런 또 네이버의 특징은 AI 같은 걸 통해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에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가 단순히 쿠팡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고 자사에 가장 맞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뭐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혜택으로 티빙,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하는데 이런 전략들이 쿠팡을 넘어서는데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요즘 티빙에서 넷플릭스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쿠팡의 쿠팡 플레이를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예.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쿠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이제 제휴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휴 모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네이버의 강점은 말씀드린 대로 AI 개인화, 그다음에 구독형 멤버십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방향은 예. 맞는데 쿠팡하고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좀 차별화하는 것이 좀 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팡과 네이버라는 양강, 이커머스의 양강 기업들 살펴봤고요. 이 CJ 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 여기에 협력하는 이커머스 기업이 네이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동맹,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쪽도 물류의 상당수를 CJ 대한통운이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세계와 알리바바, 왜 이런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까? 네, 뭐 신세계는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 쪽에서는 지금 이미 좀 선두권에서 밀렸고요. 예. 알리바바는 한국에 이제 직구 시장에 들어왔지만 좀 뭔가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약자들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선두권과의 경쟁을 좀 노리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양사 간에 좀 이렇게 효과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해외 팔로 확대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투자 자금, 네, 알리바바의 막강한 투자 자금이나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알리바바는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현지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 현지화를 신세계를 통해서 좀 보완하고 특히 또 물류 같은 게 약하지 않습니까? 예. 직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류도 좀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회사의 전략적인 동맹,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 같은 게 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품의 다양성, 뭐 알리바바의 다양한 상품들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뭐 그 신세계의 어떤 그 배송이라든지 맞춤 서비스 통해서 서비스가 좀 더 좋아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경쟁이 좀 심해져서 좀 더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예. 경쟁이 더 증가될수록 가격은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알리바바를 통해서 해외 직구 같은 거에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쪽의 전략을 들어보면요. G마켓과 알리 이거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진 않고 독립적으로 지금처럼 운영한다는 건데 이런 전략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로서는 그 독립적인 운영이 좀 더 그 초기 전략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서로 어떤 브랜드 차별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독특한 상품 카테고리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운영 리스크도 좀 분산시킬 수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독립 운영이 좀 더 장점이 많은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좀 더 쉐어해서 서로 좀 나누어서 예. 자사 부족한 것들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알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자금력 그리고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현지화, 국내 물류 이런 것들이 합쳐질 것이다. 그런데 이 시너지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시너지가 분명히 있긴 한데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또 서로의 장점들을 서로 보완하고 뭐 데이터나 기술 같은 것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회사가 어쨌든 다른 회사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선두권에 있는 쿠팡과 네이버가 워낙 막강한 입지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예. 그 입지를 허물기에는 쉽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 매출이나 고객 군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배송이나 이런 것에서 쿠팡과 네이버가 쌓아놓은 그 입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얼마나 그것을 허물 수 있을까? 약간 미지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과 네이버가 워낙 막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G마켓이나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11번가라든지 롯데온 같은 후순위권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나온 분석들을 보면은 상위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 이 생태계,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자 수와 판매자 수가 증가할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더 커지고 그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상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큰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빅데이터나 AI를 많이 활용하겠죠. 예. 그래서 상위권의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하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를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단순히 순위 업체들 이렇게 순위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 단순히 그런 부분들 소비자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뭐 독과점을 했을 때 상위권이 독과점하면은 소비자들 피해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쟁이 제한돼서 시장의 다양성이 좀 줄어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고 또 중소 플랫폼들이 어려울 거고요. 또 이제 상위권 업체들이 알고리즘이랑 자사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은 유리한 것들을 더 많이 사용했을 때 소비자 피해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또 소비자 단체들의 소비자 권리 보호 또 이제 우리가 셀러라고 하죠. 소상공인들을 좀 더 권리를 좀 더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튜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과점이라는 거는 뭐 부작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독과점을 막기 어려워 보이는 요소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은 지난해 이 티맵프 사태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팀원과 유맵프 사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작년에 이제 티맵프 사태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이 티맵프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상위권 선두권 업체들의 입지가 너무 막강하고 이제 공고화되기 때문에 사실 그 하위 업체들의 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C커머스도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이 그때보다 상위권의 입지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중하위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시장 구조가 좀 더 불리한 쪽으로 갔을 때 소비자들 피해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좀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또 이제 확실하게 이런 조금 전에 신세계나 알리바바처럼 제휴를 통해서 자신만의 확실한 차별화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종 연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금 전에 C커머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중국산 이커머스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쪽이 지금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굉장히 좀 우려가 컸어요. 알리나 테무 이런 곳이 국내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파급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파급력이 이제 크지 않은 이유가 이제 뭐 배송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불안, 제품이 좀 이렇게 불량 제품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는 쿠팡, 네이버 같은 강력한 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알리테무나 이쪽은 가격 경쟁력이 막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이 막강하고, 또 특히 이제 이런 업체들이 소셜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컨텐츠 프로모션 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C커머스가 언제든지 한국 시장에서 좀 더 비중이 증가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신세계와 제휴하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시장에 공략한다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마이너 기업들하고 제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좀 양상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서로 여러 가지들을 공유하면서 좀 시너지를 정대시키면서 투자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이용한다면은 상위권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께서 지금 알리나 이런 C커머스에 대해서 기술력을 언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쪽에 예. 가진 게 가격 경쟁력 말고 기술력. 이 기술력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알리나 테무나 이런 그 기업은 사실 중국의 알리바바 또 핀토더 같은 굉장히 큰 IT 업체들이 바로 모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의 인공지능 같은 그런 기술들은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만약에 협력업체들이 제휴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한국 고객들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직구, 역직구를 연결하면서 더 많은 이제 어떤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아마 한국 시장만 놓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또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C커머스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명한 거는 우리 그 쿠팡이나 네이버는 확실한 어떤 입지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쿠팡은 빠른 배송, 물류 인프라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내재화를 잘 시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고객 서비스가 뛰어나고 컨텐츠가 뛰어나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생태계에서 다양한 판매자와 또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중위권의 기업들인데 결국은 차별화와 틈새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 중에서 자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게 힘들 때는 좀 더 큰 기업하고의 제휴나 협력을 통해서 포지셔닝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와 틈새 전략, 언제나 경영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진단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